주요 뉴스입니다. 선박블록 이동에 방해가 됐던 대불 산업단지 전봇대가 마침내 제거될 전망입니다.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 표적 감사 우려가 큽니다. 진도에서 80대 노인이 이웃이 키우던 개에 물려서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례식장 등 주민 기피시설 운영에 제도적 불합리함이 민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게 사태를 키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대불 국가산업단지 내 전봇대는 대형 선박블록을 옮기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대표적인 규제 개혁 대상으로 이목을 끌었는데요. 손톱 및 가시처럼 기업 활동을 방해했던 전봇대가 마침내 모두 없어질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중소형 선박블록 기자재 생산기지인 대불산다입니다. 수백 톤에서 크게는 수천 톤에 달한 대형 블록이 산단 내 도로를 통해 조선소로 운송되는데 전봇대와 전선이 큰 장애였습니다. 지난 2008년 대불산단을 방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규제 개혁의 대표 사례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15년이 지난 지금도 전봇대는 남아있고 블록을 옮기는 작업은 여전히 번거롭고 큰 비용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 시설물 및 전선이 낮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 생산에도 한계가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정부와 지자체에 전선 지중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해묵은 산단의 골칫거리인 전봇대가 마침내 사라지게 됩니다. 대불산단 전선 지중화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남아있는 전봇대를 뽑아내거나 옮기고 전선을 땅에 묻을 예정입니다. 이번 전선 지중화 사업은 223억 180개소 전신주를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리는 6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전선 지중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물류비 절감 효과가 연간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록을 옮길 때마다 전선을 끊고 다시 연결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시간 허비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대, 일명 한전공대 설립 과정에 대해 감사에 착수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 표적 감사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원은 어제부터 직원 4명을 전남도청으로 보내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들은 요새 또 연말시라도 하는데 필요한 자료 있으면 하나씩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번 감사는 보수단체의 감사 청구로 시작됐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를 세우는 과정에 특혜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여기엔 감사원이 감사 개시를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두고 광주 전남 지역 정가에서는 전 정권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SNS를 통해 한국에너지공대 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지우기를 넘어선 대한민국 인재 양성소에 폭탄을 넘기는 일이라며 잘못된 칼날을 들이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한국에너지공대는 여야가 근본적인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해 합의한 것이라며 설립 과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감사원 감사 착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요 시책들을 지금 흠집내기 하기 위한 것인데 이미 국정과제로 결정이 됐고 법률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사안을 다시 감사를 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감사원은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시와 교육부 등 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4곳을 오는 31일까지 감사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으로 나주 혁신도시 부영 골프장 부지에 지난해 개교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전남의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정치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의문입니다. 다수당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는 목소리를 내지만 정작 관심을 갖고 해야 할 이야기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제369회 임시회를 연 전남도의회는 정치검찰 규탄으로 입을 뗐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경제 상황과 민생 경제를 외면한 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검찰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윤석열 정권의 무모한 작태들은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민주당 소속 의원 중심으로 추진된 결의안은 반대 한 표를 받고 채택됐습니다. 정치검찰 문제가 전남도의회가 챙겨야 할 최대 현안인지는 물음표가 남습니다.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배상안과 관련한 전남도의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임박해 있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일정 앞에 수산 1번지 전남이 갖고 있는 걱정은 무엇인지 당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남이 공들인 나주 혁신도시 최대 공기업, 한전이 농도인 전남의 농민들에게 농작물 저온 창고 위약금을 부과하는 문제도 관심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 와중에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법 개정 건의문을 만들고 순천 고흥이 경쟁 중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단조립장 유치를 특정 지역으로 밀어달라는 건의안을 추진했다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현안보다는 중앙정치의 도구가 되고 지방의원 편의 증진, 전남 광역을 보지 않고 특정 지역 민원에 매몰되는 전남도 의회. 그렇게 결의안 등을 채택해봐야 사실 정부 등으로부터 회신되는 건 10%도 안 되고 정치적 수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이상익 한평군수와 윤행란 한평군의회 의장, 군의원 등 130명에 달하는 대규모 연수단이 어제 무안공항에서 일본 동경으로 출국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수단은 한평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 선진지 견학단 28명과 한평군 선도 농업인 해외 연수단 86명, 이상익 한평군수와 군의원 등 13명으로 동경식품 박람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대규모 연수단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없던 일이라며 향후 관련 예산과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105곳의 산업단지에 9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이들을 위한 조식식당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김미경 의원은 대다수 농공단지와 소규모 사업장은 조식식당을 운영하기 어렵다며 전남도가 노동자 밀집 지역에 지역 농축산물을 이용한 조식을 제공할 기반을 만들면 노동자 건강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적한 농촌마을에서 산책하던 80대 노인이 이웃이 키우던 개에 물려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사람을 공격했던 개는 현재 안락사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전남 진도군 지산면의 한 마을. 하얀색 개 입주변과 목덜미, 몸통이 붉은색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동네에서 백구로 불리는 8개월 성견입니다. 백구는 지난 4일 오후 1시 50분쯤 동네 산책을 하던 84살 고모 할머니를 덮쳤습니다. 고 할머니는 오른팔을 심하게 불렸고 병원을 전전하다 부산시의 전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가지고 팔에 완전히 그 뼈가 다 노출돼가지고 바로 가서 일요일 날 저녁에 그 긴급 수술을 하고만 하는데 지금 상태는 별로 안 좋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10분이 넘게 개에게 공격을 당한 뒤 집으로 걸어가다 쓰러져 주민에게 발견됐습니다. 거기서 하우스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와서 거기 와서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있길래 내가 가서 나가서 보니까 차가 나가서 피가 맞아. 백구를 키우던 이웃 김모 씨는 사고가 나기 닷새 전부터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백구가 평소 목줄에 묶여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는 완료됐고요. 그 견주인 그 가해자에 대해서는 과실치상죄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진도군은 백구를 포획해 동물 보호시설에 가둬놓은 상태입니다. 많이 난폭하고 저도 이제 제가 물게 좀 가서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갔는데 근처만 가도 너무 심하게 이렇게 물려고 하고 이렇게 진도군은 백구의 공격성을 감안해 이번 주 안에 안락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에서 발생한 장례식장, 납골당 관련 집단 민원을 연이어 전해드렸는데 주민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기피 시설이 추진되는 걸 몰랐다, 그리고 속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설사 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을 우선시한 결정을 내려도 법의 판단은 주민 의사와 무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의료재단에서 추진한 장례식장 증축공사, 그리고 또 다른 장례식장이 추진 중인 납골당 사업. 반대하는 주민들은 모두 사업 내용을 사전에 몰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양병원인 줄 알았는데 장례식장이라 하더라. 그 봉안당 시술하려고 조금 뭐 뜯어 고치는 거 어쩌는 거 아니까 전혀 그런 거 아니라고. 장례식장이든 납골당이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 동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은 1992년까지 허가 대상이었다가 2016년 신고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업자가 안치실과 빈소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이 가능해진 겁니다. 갈등과 반발이 예견되는데 주민들에게 공사 내용을 미리 알릴 리 만무합니다. 저희들이 순간 말 잘못하면 아까 말한 대로 괜히 주민들 뭐 이렇게 싸움 시킨 것 같아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죠. 건축법상 행정 절차도 시비거리입니다. 최근 집단 민원이 제기된 납골당 예정 건물의 위치는 자연 녹지 지역. 만약 불과 6m 떨어진 주거 지역이 예정 부지였다면 허가가 원천 불가능하지만 엄연한 자연 녹지 지역이어서 법적으로 납골당 사업을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육 환경에는 영향이 있지만은 200m라는 절대 보호 환경 그 구역에 들어갔을 때만 그것을 심의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 동의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사업인데 자치단체가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행정소송이 뒤따릅니다. 목포시는 주민 민원을 이유로 불허했던 장례식장, 동물화장장 등 5건의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법적 판단은 주민들 여론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법으로 한다고 하면 내가 할 말 없어요. 그 난 법률로 해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그 장사법 의하면은 아무 제재상도 없고. 행정소송 절차는 결국 주민 민원을 법으로 누르는 장치로 여겨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최종 결과를 바꾸기는 어려워 자치단체, 사업자, 주민들 간 갈등만 깊어지는 악순환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다음 달 1일 개막합니다. 7개월간의 박람회가 열릴 것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데요.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는 핵심 콘텐츠이자 생태도시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순천만 국가정원. 2013년 첫 박람회 이후 2015년에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까지 전국의 국가정원은 단 2곳뿐입니다. 지난해 순천은 40억 원, 울산은 21억 원의 국비를 국가정원 관리 명목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공원과 정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의 지자체들이 국가정원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선 대전과 세종이 제3호 국가정원에 도전하고 있고 충남 공주와 강원도 춘천 정선, 가까운 나주와 익산 등 40여 개 지자체들은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이 제시하는 국가정원의 요건이 크게 희소성과 적정성, 상징성이다 보니 순천만 국가정원이 갖는 의미는 남다릅니다. 이제 산속에 있는 산림에만 정책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지 가까이에서 국민들 모두께서 직접 누릴 수 있는 그 산림 그리고 자연 환경, 요즘에는 도시 환경 재생 문제와도 맞물려서 정원 그리고 수목원에 좀 일찍부터 관심을. 순천시는 10월 말 박람회 폐막에 맞춰 박람회 사후 활용과 후방 산업 육성, 국가정원 운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 영역에 착수했습니다. 정원 탐방선과 가든스테이, 그린아일랜드와 오천 그린광장 등 핵심 콘텐츠에 대한 박람회 이후 존치 여부는 물론 정원 박람회 정례화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이번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순천시는 제1호 국가정원에 걸맞는 운영 방식과 기준을 세운다는 구상입니다. 국가정원 하면 일단은 생태도시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고 다른 도시들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생태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추세거든요. 다른 지자체들도. 저희 순천이 제일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저희 순천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이번 두 번째 국제정원 박람회를 통해 순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문화방송이 AM 1368kHz를 폐곡했습니다. 목포문화방송은 지난 1968년 개국 이후 55년 동안 AM 방송을 이어왔으며 AM 방송국 폐곡에 따라 FM 수신 환경 점검과 수신 불량 지역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완도 생일도가 생일에 찾는 관광객에게 전광판 이벤트와 함께 완도산 미역을 기념품으로 제공합니다. 완도 생일도는 한국섬진흥원이 선정한 찾아가고 싶은 봄섬으로도 선정됐습니다. 2023 영암 왕인 문화축제 올해 왕인으로 교직자 출신인 황용주 씨가 선정됐습니다. 1999년 첫 왕인 선정 이후 22번째 왕인으로 축제 대표 행사인 K레전드, 왕인의 기환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왕인 박사의 위협을 선양할 예정입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해남 대흥사와 순천 송광사 두 곳에 대체 현실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대체 현실 콘텐츠는 관람객이 사찰의 역사적 이야기와 설화의 주인공이 돼 온 오프라인 공간에 누빌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작년 말 이후 전남에서 사라지거나 폐사한 꿀벌이 50억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남의 꿀벌통 27만 개 가운데 60%인 16만 개에서 꿀벌이 사라졌으며 한 통에 3만 마리가 생활하는 것을 감안하면 사라진 규모는 50억 마리로 추산됩니다. 전라남도는 원인으로 꿀벌 해충인 응애를 꼽고 있으며 국회에 가축 재해보험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을 위한 물밑 작업이 민간 교류 확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0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통합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 예정이며 기존 25명의 위원을 10명으로 확대하고 신안군 14개 읍면에서 활동할 홍보위원도 28명을 임명합니다. 현재 목포시의 20개 동이 신안군 12개 읍면과 자매 결연을 맺었고 각종 현안 사업에서 공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포 2주년을 기념해서 탄소 중립 주간을 정하고 오늘까지 관련 행사를 실시합니다. 한평군은 한평천지 전통시장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탄소 중립 생활 실천을 독려하는 거리 캠페인을 실시한 데 이어 군청 등 공공 건물을 대상으로 일제 소등 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목포와 전남은 오전까지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미만에 그치겠지만 내리는 동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전라 서해안 일부 지역은 아침까지 쌀락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가 계속 건조하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불이 나지 않도록 화기 사용과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목포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목포 16도, 영암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강진 9도, 장흥 8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강진 21도, 장흥은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과거도의 낮 기온은 14도 예상됩니다.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해상의 하늘도 낮부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물결도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3시 39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목포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고요. 일요일 오후 한때 목포와 전남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침대의 명가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대박 세일. 직접 생산, 직접 판매로 거품 없는 가격 39만 원부터 흑침대, 돌침대 지금 구입하시면 대박입니다.
목포대에서 무하는 방향 청계 농공단지역 공장 직판 낙타표 천수 흑돌침대 454-4411. 신안군 산림조합 나무꽃 직매장. 생산에서 판매까지 초대형 매장에서 우수한 품질의 나무와 꽃을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다양한 화훼용품과 지역농가 생산호수 임산물 직거래 코너까지. 앞해읍 신장교차로 신안군 산림조합 나무꽃 직매장. 자동차 보험 필요한 만큼만 타가지고 보험료도 할인받아 주고 더 적게 타고 구해보자 주고 선택한 거리에 따라 미리 할인받아 생활에 플러스 환경도 플러스 하나 에코 플러스 자동차 보험 마이 플랜. 50년 동안 연기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요? 그 50년에 기대지 않는 거요. 나를 모두 지운다.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누군가가 될 수 있으니까. 번벌드. 다 똑같은 가구, 트렌디한 가구 구입하기 좋은 곳 없을까?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다양한 수입 가구와 유명 브랜드 가구가 많은 곳은 석현동 신청호 시장 2층 목포 가구 백화점. 행복한 가구 쇼핑은 목포 가구 백화점이 정답입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보다 편안하게 다양하고 퀄리티 있는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도록. 이것이 카누가 캡슐을 만든 이유. 카누의 첫 번째 에스프레소 카누.